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콘텐츠 소프트웨어 업종 담당하는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상 유례 없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이 가져온 새로운 오피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오피스 2.0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오피스 2.0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있고 이 기술들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화면 아마 최근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줌 비디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디오 컨퍼런싱 기업의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면은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싱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굴이 한 번에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최대 100개 화면까지 이렇게 화면이 한 화면에 잡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화상 컨퍼런싱을, 화상 비디오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글로벌하게 활성화되면서 새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보여드린 화상회의 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앱 다운로드 수를 보면은 그 방금 보여드린 이 줌 비디오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3월 YOY 증가율이 3000%에 달했고요. 앱 다운로드 수가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1위 하는 화상회의 업체는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도 이제 900%가 올랐고 2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스카이프도 2000%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채팅 어플은 이제 슬랙이라는 어플이 있고 구글도 행아웃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화상회의 어플이 한 달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폭증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 첫 번째 상황,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화상회의, 음성회의, 채팅, 인터넷 전화, 파일 공유 등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앱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OTT 스트리밍 플랫폼과 게임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래픽이 폭증해서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초기에 코로나가 있었던 국가들은 이제 그 이전보다 2배 증가했고 미국은 이게 이제 3월 중순 기준이에요. 한 20-30% 증가를 했고 아마 4월 달에 더 트래픽이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사실 통신 마비 사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트래픽을 비상사태와 관련된 이슈, 정부 관련 이슈, 재택근무 관련 트래픽 순으로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겠다고 말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저화질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구독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구독 모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사실 실물 경제와 좀 다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가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좀 자유로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안전한 건 아니고요. 전방 산업이 존재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산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 건설 산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전방 산업이 존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좀 유의를 해서 소프트웨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미국과 이 글로벌 스테이 앳 홈 정책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전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와 통신망 증설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 어떤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화, 통신의 발달이 조금 더 빨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술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특히나 재택근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 하나는 UCaaS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Unified Communication as a Service,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화상회의, 음성, 채팅, 파일 공유 이런 것들을 이제 UCaaS라 하고요. 두 번째로는 e시그니처,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때문에 대면 서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 시장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DaaS 해서 이제 단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원격 PC 접속 기술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기술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DN이라는 기술. 우리가 용량이 큰 영상, 이미지,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때 기존 서버에서 이용자 중간에 기존 서버에서 하면은 이제 트래픽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인데 이 최근에 뭐 온라인 강의, OTT 플랫폼, 게임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쪽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이 CDN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술들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UCaaS,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 예전에는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는 카카오톡도 주로 메시지 보내는 역할로만 썼지만 지금은 저희가 음성 통화도 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 Unified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애저 서비스가 붙은 거는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앱들도 모두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저 서비스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통합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를 사례로 들으면 아주 뭐 한 10년 전쯤만 해도 저희가 많이 썼던 화상회의 툴이 이제 스카이프가 있을 거고요. 기업에서는 시스코를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줌비디오라는 기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앱, 카카오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화상 기능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화상 비디오, 화상 컨퍼런싱, 화상 통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2013년에 구글이 웹RT라는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화상회의를 개발하고 이용 가능하게 됐고요. 2017년에는 이 웹RT라는 프로토콜을 규격화하면서 어떤 개발자들이든지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디오 회의 같은 경우에 시스코가 이제 주도했던 시장이었는데 시스코랑 스카이프가 주도했던 시장에 이제 줌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 시스코의 웹엑스라는 거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스라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갖고 있고 구글은 G수트라는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었던 드롭박스, 파일 공유하는 기능이죠. 요런 기능 가지고 있고 이제 비디오는 줌비디오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고 오디오 같은 경우 링센트럴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채팅은 슬랙이라는 기업이 또 등장을 했고 이제 이런 모든 앱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제 개발자들의 통합 플랫폼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도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해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전자서명 기술입니다. 이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 이제 원격 근무의 또 다른 문제점이 사실 이 대면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서명,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전자서명은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사인을 이렇게 뭐 하면은 이 사인한 이미지 자체가 암호화돼서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거래 상대방만이 내가 만든 이 암호를 열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에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무슨 화상회의라든지 CDN처럼 큰 수요는 없지만 사실 전자서명은 한 번 이 시스템으로 바꾸면 다시 돌아가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디지털 경험이 확산되면 가장 먼저 대체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공인인증서 폐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기업의 전자서명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글로벌 도큐사인이라는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도비가 2위 업체고요. 아까 드롭박스라는 업체가 3위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전자서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 업체 지금 당장은 10억 달러 시장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 60억 달러, 최대 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DAS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저희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내부 망이 있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PC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상 원격 PC입니다. 그래서 가상 원격 PC라는 게 뭐냐면 퍼블릭 데이터 센터 서버를 기반으로 인터넷상에 가상으로 PC 환경을 구축해서 어디에서나 어떤 단말기를 이용하든지 동일한 나만의 PC 환경에 접속하는 것이 바로 이 DAS라는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본체를 사서 이렇게 구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체 안에 저의 개인 서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본체를 살 때 안에 부속품은 사지 않고 안에 있는 서버는 저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나는 어떤 기계로든지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나만의 고유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기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 기술이 존재했었고 이 기술 이름을 VDI, Virtual Desktop 인프라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DAS로 진화가 됐냐면요. 예전에는 기업이 이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할 때 퍼블릭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인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VDI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만의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비용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이제 하드웨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 밖에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전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었고 거기에다가 뭐 저희가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또 사용을 해야 됐었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 퍼블릭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는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거 절대 먼저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기능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DAS라는 기술의 특징이고 결국은 DAS가 가능한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그리고 또 결국은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굉장히 빠르게 재택근무 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술은 바로 CDN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마 IT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이제 좀 처음 들어보실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CDN이라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이 CDN이라는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DN이 뭐냐면요. 용량이 큰 영상, 이미지, 게임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때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웹서버에서 이용자와 웹서버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분산해서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미지를 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저희와 같은 일반 이용자들이면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 서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래 웹 서버가 있으면 중간에 또 다른 조그만 서버를 만들어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중간 CDN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고 이쪽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쪽에 또 다른 CDN 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쪽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본래 웹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이 CDN 기술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동영상, 게임 이용이 늘고 온라인 강의 또한 증가하면서 이 CDN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제 CDN 같은 경우에는 CDN 역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외부 퍼블릭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트래픽당 비용을 청구받습니다. 뭐 1TB, 10TB, 100TB 이런 기준으로 1TB당 월 얼마, 10TB당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청구받기 때문에 요번에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CDN 기업들의 매출이 동시에 급증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요게 바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인 구독 매출, 서브스크립션 모델의 근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 CDN이라는 기술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플레어, 페스트리 이런 기업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클라우드 벤더사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이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협업 플랫폼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 화상 메신저 전송, 파일 공유, 동시 업무 진행 가능, 화이트보드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협업 플랫폼이 향후에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한 이번 위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협업 플랫폼을 처음으로 가입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로 유저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드 스몰캡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전자서명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도큐사인이라는 기업. 이 산업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큐사인 시장 점유율 70%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계속해서 유리한 지위를 누릴 거라고 보고요. 이제 화상회의 신흥 강좌, 줌비디오 같은 경우가 1월 달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달 말부터 보안 이슈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조금 불안한 기업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줌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면한 보안 이슈를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추후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테마 산업
테마로 묶인 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스, 아까 원격 PC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동안만 더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시트릭스 같은 이 원격 PC 1위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CDN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소프트웨어 섹터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 우리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팀스라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팀스는 2017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팀스는 저희 모두가 쓰고 있는 오피스 365의 하나의 앱입니다. 팀스가 여기 있고요. 저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이제 누구나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웃룩이라는 메일도 쓰고 이러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가격 플랜이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반인용 가격 플랜인데 가장 저렴한 요금이 월 12달러예요. 이제 12달러짜리 오피스 365 플랜에는 팀스가 없고요. 20달러짜리 프리미엄 모델에 팀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2달러에서 20달러로 넘어오는 재택근무 이용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팀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다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아주 편리하게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동시 작업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열어놓고 동시에 수정하는 기능이 다 가능하고 이 아웃룩을 통해서 이제 일정 관리 기능 같은 것들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용 메신저로는 사실 팀스만큼 편리한 게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사실 줌 비디오나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료로도 화상회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팀스는 완전하게 이제 기업용 메신저를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료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사용이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유료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팀스를 저희가 많이 이용하면은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MS의 클라우드 컴퓨팅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업부의 선순환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장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기업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 포토샵의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 PDF도 어도비 거죠. 근데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시면 이제 그 더 전인 2013년부터 보셔도 얘네가 2013년에 구독 모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PE 같은 경우도 5년 평균이 33배, 10년 평균이 47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은 사실 어도비 같은 종목은 저희가 매수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 어도비가 전략적으로 학생들한테 무료로 포토샵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 등등으로 인해 사실 사람들이 자꾸만 디지털화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도비 제품들,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같은 제품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실에서 어도비는 또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기업 도큐사인입니다. 전자서명 1위 업체이고요. 2019년 매출 1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3년까지 이제 60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미 전자서명을 허용을 했고요.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남미, 유럽 국가 등은 지금 법률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18년에 이 아이디어 액트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 미국 정부기관인 디지털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정부 인프라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법안이 이제 이미 통과가 됐고 적용하는 것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 서명 자체를 사실 다 디지털로 바꿔버리면 사기업들도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이라는 시장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도큐사인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위기에서 느낀 것들이 향후 미래에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협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특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재택근무라든지 디지털화에서 특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는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원격 PC라든지 CDN 같은 테마 산업들도 유의해서 보시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